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바로 우주를 생성하는 8개의 요소에 의하여 기의 유행 변화가 있었고, 유행 변화 속에서 만물이 생성하게 될 적에 건도의 역할과 곤도의 역할, 바꿔 말하면 남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준 데까지 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생성됨으로 해서 남녀에 의하여 부부가 이루어지고, 부부에 의하여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는 만물 생생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다면 인간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의 역할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곤도가 남자를 이루고 만물의 시작을 만들어 줄 적에, 그리고 곤도가 여인을, 하나의 어머니를 만들어 그 모든 생명체를 완성해 줄 적에 그 천지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식을 낳아두고 그 낳은 뒤에 그처럼 힘들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지처럼 무심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식을 낳아두고 욕심이 붙으니까 거기에서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천지의 기능이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천지는 수많은 생명체를 낳아주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수많은 우주의 이 변화와 모든 성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거라면 바로 그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곤도는 쉽고, 곤도는 간단하게 하면서 만물을 키워나가고 만물을 모두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도 바로 그 점을 배워서 인간으로 다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우주처럼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6절은 건곤지 덕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건곤지 덕이, 이게 정확하게 더 부연해서 말하면 건곤이 만물을 낳아줄 적의 공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적에 곤도는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곤도라 하는 것은 권위이지요. 곤도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쉬운 것으로서 주관한다. 쉬울 자는 뭔 자의 반대냐? 까탈스러운 것이에요. 까탈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은 이로서 주관하고, 곤도는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어떠느냐? 곤이 갈릉이니 곤도라 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서 능한다. 뭘 능하느냐? 모든 만물을 완성해 준 것을 그처럼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의이지와 권위간능은 수많은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하늘과 땅은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만물을 생성해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하늘이 너무 힘들고 땅이 너무 힘든다면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위배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건도라고 하는 것은 쉽고 곤도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서 만물을 생성해주는 이 공덕을 갖출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해요. 본의에 보면 건은 건이동하니 건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좋아서 움직이니까 즉기 소진된 그 주관 한 발을 나아가서 살펴보면 그 주관 한 발을 살펴보면 변능시물이 무소라니라 곧 능히 만물의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주면서도 어려워한 바가 없다. 왜 사람은 힘들어하느냐? 한마디로 건이동을 못한 거예요. 인간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나약한 거예요. 나약하다 보니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우직해요. 작은 머리를 굴리지 않은 것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얄팍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비유를 들기는 좀 미안하지만 황후하고 유방이 그러한 거예요. 황후는 역발산 기계세라 우직한 사람이에요. 너무 과신을 해서 망한 거지. 근데 유방은 백전백패를 한 사람이라 남는 것이 뭐만 남느냐? 그 얄파가 머리만 남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까탈스럽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위이이 지대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시작을 주관한다. 이게 원천이에요. 건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 분석이에요. 고는 왜 간단하냐? 간단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곤도라는 것은 유순하면서 고요하다. 범기소능이 무릇 곤도에 가지고 있는 그 능한 능력은 개종호양이 이 종자가 순자 뜻이에요. 모두 다 양을 따라서 하니까 이게 간단해진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남의 의지하고 살아버리면 복잡해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양을 따라서 부자작이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사니까 그 유의관이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스스로 하려면 복잡하는데. 그래서 간단함으로써 능히 만물을 이루어주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위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자세 속에서 이간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증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이간이라고 하는 바로 건곤의 생물의 덕은 이 건곤질이 아니라 건곤의 이치로 말한 것이다. 시 물자는
만물의 시작을 이루어주는 것은 곤지소지라. 이건 공깨가 주관하는 직능이다. 그러나 곤지성은 건이라. 건지성은 이 건깨의 성질은 힘차다. 그래서 기지야 재물이 불로심이라. 그래서 그 주관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되 불로심이라. 마음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 피곤한 게 없다. 그러므로 이 불란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쉽게 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게 성물자는 심을 성물이니까 만물의 생명을 완성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게 곤지소작이라. 바로 땅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해야 할 덕목이다. 연인아, 곤지성은 순하니 곤깨의 가지고 있는 성질은 유순한 것이다. 그래서 기작야 그 하는 일이 기작야 그 하는 작업이 쉽게 말하면 그 하는 작업이 종양이 불교사라 양을 따를 뿐이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게 간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하여 번거롭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 건고는 계지, 천지요 모두 천지를 지칭하는 말이고 주역에 말하는 건고니께는 상지, 이 천지를 형상화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하나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 이자의 개념이 어떤 뜻이냐. 쉬울 이자가 논어에 보시면 하기편에 자금이 문어 자공할 자금이라는 제자가 자공에게 묻기를 부자지어 시방야사 공자께서는 이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를 들으신데 공자께서 스스로 그 정치를 듣자라고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임금들이 그 공자에게 물은 것입니까? 그럴 때 자공이 대답이 뭐란 거는 부자는 온양공검양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그럴 때 이 양자 해석이 뭐냐. 주자가 이 양자에 우리 선량하다는 양자를 선량의 개념이 뭐냐. 논어에 보면 이직이라고 쓴 거예요. 바로 이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이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선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량하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쉬울 이자예요. 그리고 정직하면 돼요.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알 수 없는 사람, 그거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양파 껍질처럼 웬 놈의 베일이 많은 사람들 치고 그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선량할 양자 뜻이에요. 주자 해석에. 논어에서 이직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까탈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거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사상 제1절 제1장의 제7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주의 유행과 만물 화생을 말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주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자고 하는 것인가? 사람은 주역을 배우면서 천지의 앞에서 말한 이런 생물과 생물의 공덕을 모두 체득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주의 역할을 아셨으면, 자, 건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이라 하는 것은 쉬운 것이고
곤도라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을 아셨다면 이걸 인간에게 바로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지의 공덕을 우리가 체득해서 적응하면 어디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여기에는 주어가 빠진 것인데 사람 역시도 내가 쉬우면 이 소리예요. 여기 쉽다 소리가 뭔 말이냐면 건깨의 공덕을 체득해서 나 역시도 매사를 쉽게 하면 이지는 누가 이지를 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까다롭지 않고 쉬우면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쉽게 한다. 이게. 간즉 이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사를 곤깨의 덕처럼 간단하게 하면 남들이 쉽게 나를 따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고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직과 간직은 뭐냐? 이게 수기예요. 바로 내 자신을 건곤의 덕으로 닦아가는 거예요. 수기즉 내 몸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 이게 남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지와 이종은 남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지즉 유친이요. 쉽게 알면 아, 저 사람이 아무개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알면 자연히 그 사람들은 남들은 나하고 친해할 것이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고 내가 간에서 남들이 쉽게 나를 따르면 자, 쉽게 따른단 말은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나에게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따르면 일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공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까우면 나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가까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가히 오랜 시간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그 일은 어떨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간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인의 덕은 여기에서 말하는 현인의 덕은 이와 간을 했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덕으로 성숙할 것이고 가대즉 공을 크게 세우면 이게 바로 누구의 일이냐? 현인의 일이다. 이게 소학을 빌려 말하면 덕숭억방이라 내면으로 덕은 높아질 것이고 바깥으로는 업이 커질 거라고. 그러면 결국 내가 몸을 닦아서 이것만 하면 내의 내면의 덕과 덕숭, 내면의 덕이 높아지고 나의 일이 광대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성인의 일 아니고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소학 제사를 빌려 말하면. 그래서 나의 이간은 결과가 뭐냐? 덕과 업을 성취한 것이다. 남의 힘을 빌려서. 이게 바로 건곤의 덕을 모두 체득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 덕이다, 업이다. 이것이 바로 몸을 닦아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성인의 덕과 성인의 공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역을 배우는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인지소이여 건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여기에 인지소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에는 사람이라고 썼지만 내가, 공부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건깨우처럼 이렇게 쉽게 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양파 속처럼 꼬여있지 않기 때문에 인이지예요. 여기에 사람 인자는 남들이에요. 남들이 나를 쉽게 한다. 건지, 곤지, 간은 만약에 내가 곤깨의 간처럼 간단하게 하면 기사는 요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 내가 하는 일이 요약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따른다. 이지적 여지 동심자 달아 남들이 나를 쉽게 알면 나하고 더불어서 마음을 함께 한다 이거예요. 동심. 이 마음을 함께 한 것이 뭘로 넘어가냐면 가까이 한 것이에요.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같으니까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로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이종적 쉽게 따르면 여지 협력자 중이라 나로 더불어 협력을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나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은 협력자가 많으면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친적 이뤄내라. 유친은 이 글로 보면 되니까 마음을 함께해서 가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내면의 덕이 한결같은 터라 고로 그 친분은 오래 지속되고, 공이 있으면 협력을 한 공은 뭐냐? 이건 바깥에 하는 일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는 일이 커진다. 덕이라 하는 것은 내 몸에 얻은 것이요 업이라 하는 것은 세상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으로는 나의 덕을 성취하고 바깥으로는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거라고. 상은 건곤지덕 부동하고 위에서는 건곤의 생물을 하는 덕이 같지 않은 부분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건곤의 도를 본받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 건곤의 도를 종합적으로 본받은 것이에요. 분리되었던 것을. 그러니 지차적 이 경지에 이르려면 정말 이 정도 경지에 오면 그것은 가히서 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도표로 만들면 우리가 건깨의 쉬운 것을 가지고 사람이 모든 일을 쉽게 하면 남들이 쉽게 알 것이고, 쉽게 알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친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마음을 함께 해서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고, 이처럼 오랜 유지를 통해서 현인의 덕이 성취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건도의 쉬운 까다롭지 않은 것을 통해서 현인은 무엇을 얻었느냐? 내면의 덕을 성취한 거예요. 이게 건도를 통해서. 그러면 건도는 간단한 것인데 내가 간단하게 일 처리를 하면 남들이 쉽게 나를 따르게 되고, 쉽게 따르면 협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협력에 의해서 성공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그 성공이 적은 것이냐? 가히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이 위대한 성공 내지 위대한 공업은 뭐냐? 이게 현인이 하실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위업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사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곤의 덕을 인간이 성취하면 내면의 덕성과 바깥으로의 사업이 완성된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이미호는 어떻게 이걸 했냐면, 여러분들은 쉽게 잘못 생각하면 쉽게 한다, 간단하다 하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쉽고 간단한 것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줄여서 쉽게 하고 모든 것을 줄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는 어디가 중점이냐면 인찰이에요. 이 있는 이치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지, 이 이치 그대로를 인해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입심,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이치로 인해서 마음가짐을 세우면 쉬울 것이요, 일 처리를 하면 간단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비어 차리지 외에 유속하며 이 가지고 있는 건곤의 이치 밖에 더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역비 이것도 아니다. 역비 차리지 내에 유속함냐라. 이 이치의 내에서 내가 고의로 줄인 바가 있어도 안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진리 속에서 한마디로 이 가감을 한다라는 거, 이 인위적인 가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간에 용납되지 않는다예요. 여기에서 쉽고 간단한 것은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줄인 것을 간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생략하면서 쉽게 한다라거나,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되겠구나 해서 내 임의대로 더 한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심으로 쉽게 하고 간단해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에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단 이기 무 험조의 위지요. 그래서 단 험난하거나 막힘이 없는 걸 우리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 번여의 위지가 아니니 번거롭고 복잡한 것이 없는 것을 간단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험조나 복잡한 것이 없는 것을 운임금이 치산치소할 때에 그 일로 맹자가 들어 말한 적이 있어요. 운임금이 이 행수라고 하는 것이 행자가 치자 뜻인데, 물기를 행할 적이니까 물기를 다스릴 적에 행기소 무사야니 그 무사한 바로 물기를 다스렸다. 여기에서 말한 무사가 뭔 개념을 갖고 있느냐? 우임금이 머리를 써서 물기를 돌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물기를 따라서 물기를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사 두 글자가 바로 이간 두 글자를 말한 거예요. 물길 그 자체를 그대로 따르니까. 그래서 여지자 역행기 소무사면, 그래서 만약에 지혜로운 자가 머리를 쓰지 말고 또한 그 무사한 바를 따라서, 이 말이 무사 속에가 인찰이 개념이 있어요. 이 이치로 인해서 사사로이 내가 일을 만들지 말라, 이 소리예요. 무사한 바를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위대한 지혜다. 지혜 또한 위대하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맹자가 말씀하신 이 무사라는 두 글자,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간설이다. 바로 이간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진리를 따르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지, 진리를 벗어나서 사적인 마음으로 가감을 하면서 더 일을 쉽게 하자고, 이건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줄여보자고,
이러한 것은 인위적 가감은 건곤의 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밝혀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계사상 제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바로 건곤의 덕을 체득한 성인의 지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우주의 천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길, 이게 인간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공부는 누구만이 가능한 것인가?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만이 가능한 일을 하시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곧 천지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면 자식이 위대할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바로 저속한 말로 하면 호부견자라고 호랑이와 같이 훌륭한 부모를 뒀음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강아지와 같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훌륭한 천지에 부모를 삼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호부견자에 지나지 않은 용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인간으로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이고 가야 할 부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장의 마무리이자 주역 전체에 대한 마무리인 것입니다. 주역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대우주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을 배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8절은 마지막 장인데 잔언은 인당구 영리어 천지요. 여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지에서 주역의 이치를 추구해야 하고 우당구 영리어 오시냐라. 그러면 천지에서 주역의 이치를 추구했으면 자연현상은 자연현상대로 그만두면 되느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더욱이 주역의 이치를 내 몸에서 추구해서 체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지에서 진리를 찾아서 내의 몸이 진리가 되는 인간으로 성숙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간이 천하질이 득으니 자 봐라. 바로 건곤의 이치가 이간인데 내가 건곤의 이치를 체득해서 내가 매사를 까다롭지 않고 간단히 함으로 해서 천하질이 득으니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나는 이 이간이라는 두 글자로 다 얻었다. 이게 이 글을 바꾸면 천지는 어떻느냐? 이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천하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 주듯이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이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얻었다. 천하질이 득이 천하의 모든 이치를 얻음으로 해서 내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내 경지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성이요 기중이라 그 의기, 바로 건곤어 사이에 인간으로서 제자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천지인 삼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이라 하는 것은 성인지위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완성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기중이라 하는 그 기자는 어떤 지칭사냐, 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지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인물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천지지중을 말하는 것이다. 지차죠. 바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채도지 극공이요, 바로 이 건곤의 도를 체득함에 있어서 지극한 공부로서 더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갔고, 이건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성인지 능산이 그런 거예요. 이건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요, 우주의 진리를 모두 다한 공부는 바로 가이여 천지참이라, 천지로 더불어서 바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천인일체설이에요. 바로 성인이 하늘이고 하늘이 성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하는 일은 하늘이 어기지를 않은 것이고, 하늘이 하는 일을 성인이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인일체 사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는 제1장이라 본에 의하면 차장은이 조하지실로명 작정질이요, 천지 조하의 실상으로서 주역을 저작하게 되는 이치를 밝혔고, 우원, 건곤질이 분현어 천지연을, 건곤의 이치는 생성의 그 기준이 달라서 천지에 나누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은 한 몸으로 겸체지라 천지를 겸하여 체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늘과 땅은 둘이지만 성인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두 진리를 하나의 몸으로 체득하여 하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구조가 나오느냐, 위에 하늘이 있고 하나의 진리가 있고 아래에 하나의 땅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위로 아래로 종합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점이 있느냐, 바로 상하를 겸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땅 위와 하늘 아래 산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선택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